자, 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자, 앞전에 풍산하고 이구산업 좀 일단 작은 순에서 큰 순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대한전선 하기 전에 자, 전선, 즉 구리, 지금 구리 가격이 이 구리 채굴 나라 자체의 이슈도 있지만은 일단 지금 구조적으로 뭐 반도체든 뭐든 지금 산업적으로 강세입니다. 강세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지금 부양책으로 지금 경기를 살리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국 IT ETF나 지금 중국 관련 이 빅테크 ETF들이 아무도 모르게 점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신흥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에 대해서 글로벌 자산 분배 그 부분 영상 보고 항상 대비해 놓으세요. 결국 중국이 살아나면 구리는 더 수요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상승 배경 보시면은 단기 공급이 이제 확대 불가가 됐고, 그리고 뭐 이제 광산 노후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결국에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결국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든 뭐든 자, 구리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중국 아까 얘기했던 부분 이제 1분기 계절적 재고 비축 수요 이런 거 있고, 결론은 공급은 막히고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하니까 구리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다. 그래서 프리폭토 맥노란이라고 자, 구리 광산 채굴 기업이 조정이 한참 나왔다가 얼마 전부터 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고, 그런 기업이 또 체크를 해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도 똑같아요. 대한전선 자, 수급 보기 전에 큰 밴드 자, 월봉으로 보시면 28,650원 여기 라인을 찍고 나서 아마 제가 얘기했을 때 이 15,000원 라인, 이 밴드 15,000원, 13,000원 이 라인에 제가 사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때 안 사고 이 위에 밴드에서 사신 분들은 징징대는 거고, 자, 이때 사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권이고, 저를 따라서 하신 분들은 이미 28,000원, 27,000원대 실컷 먹고 비중 축소를 해놓은 상태야 정상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가격 평균가는 이 두 밴드인데 이 두 밴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죠. 자, 그래서 월봉으로 이 큰 밴드 보시고, 자, 근데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아직 이 고비 라인, 우리가 원래 보던 고비 라인을 오지도 않았어요. 그 고비 라인이 5월달 2950원. 이 라인이 깨지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직 이 라인을 깨진 않았어요. 지금 11월달 저가도 21,550원, 이번달 저가도 21,350원. 둘 다 이 고비 라인을 깨진 않았어요. 그러니 아직 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물린 사람들은 손절 못 쳤으면 지금 추세 전환 확인하고 물량을 추매나 불타기를 해서 물량을 조금 늘릴 단계죠. 아니면 신규 진입도 아직은 째려볼 단계입니다. 이 라인이 깨지면은 그러면 이 하방 19,000원, 18,000원 이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버리고 다시 이 라인 지지하는 거 보고 진입하셔도 됩니다.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 제가 말했을 때 샀을 때 이 12,000원, 13,000원 이쪽 라인에서 올라왔을 때 고비, 그 고비가 2950원이었고 이 2950원을 뚫었잖아요. 그 뚫고 더 상방을 열고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기했다시피 그 전에 고비가 항상 지지선이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어도 내가 상투를 잡았어도 비중 조절만 잘 해놨으면 쫄 필요도 징징댈 이유도 하나도 없다. 그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21년도 고가가 44,500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기 전에 매물대가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고가는 여기였어요. 이거 뭐 아마 10월 11월 달에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27,400원? 27,400원, 500원이 마지노선이었는데 그걸 뚫고 28,6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제가 약속한 자리가 왔으니까 물량을 던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를 조금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빠진 거죠. 좀 더 시기열을 열면은 차트가 다 깨지니까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월봉에서 보면은 이 부분 21년도 고가의 시체가 엄청 많다. 물론 이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항상 그럴까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4만원까지 가려면 큰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근데 대한전선을 저는 좋게 봅니다. 해저 터널 케이블 쪽도 있고, 어쨌든 전선 쪽은 전력 인프라나 아니면 이 AI 데이터 센터에 이 케이블 쪽은 필요한 거니까 LS전선, 대한전선 뭐 이 정도는 대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찌됐든 이 큰 매물대를, 그러니까 어쨌든 뭐 44,000원 떠나서 4만원이라는 여기를 가려면 아까 얘기한 이 21,000원에서
밴드를 계속 만들면서 길을 모으면서 자꾸 시도해서 점점 구멍을, 이 매물대 구멍을 자꾸 내야겠죠. 그걸 내서 자꾸 시도를 해야 뚫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일단은 상방은 이러니까 결국에 뭐 다 떠나서 이 11월달 고가 28,650원 여기부터 깨야겠죠. 그걸 깨려면 하방부터 지지를 해야 되니까, 자, 주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주봉을 보셔도, 자, 제가 얘기했던 이 밴드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 거고, 두 번째 밴드, 이 두 번째 밴드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은 상방을 더 노릴 거고, 지금 이제 이 세 번째 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밴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밴드화를 시켜 놓는 게 내 매도를 조금 더 느리게, 급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세 번째 밴드 위에가 네 번째 밴드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밴드에서 길을 모아서 네 번째 밴드에 안착을 해서 또 여기서 길을 모아야 앞자리가 바뀌는 새로운 세상을 또 여는 그 단계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밴드 내의 저가를 유지해 주면서, 지지해 주면서 자꾸 그 저가를 높여가는, 그러니까 밴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이 단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을 치더라도 이 밴드가 깨지면 일단 버리고 밑에 밴드를 지지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잡는 거지, 여기서부터 그냥 무조건 물을 타가지고 평단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 이 밴드 하방을 뚫게 될 경우 현금이 없어지고 나는 또 강제 존버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밴드를 그려서 여기가 깨지면은 일단 버리고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밴드가 깨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자, 보시다시피 지금 5월달부터 자, 이평선 올라왔죠. 이평선 올라오고 20선을 떠 있는 거를 붙여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20선에 가까워질 때 조심도 해야 되지만 기회이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횡보하는 이 두 번째 밴드 보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밑에 첫 번째 밴드를 봐도, 이 첫 번째 밴드를 봐도 횡보하는 구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면 일봉이나 분봉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변동성이 되게 위아래 움직이는 것 같지만, 큰 틀로 보면은 이 횡보하는 구간, 이 밴드를 만들어놓은 이 횡보하는 구간일 때가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을 지켜주고 점프를 하고, 그 점프를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면 또 갭이 이렇게 떠버리죠. 그러니까 또 갭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평선과 갭 조정이 나오면서 길을 모아서 또 이 이평선이 가까워질 때쯤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0선, 60선을 기준으로 항상 팔로우를 해라. 그래서 20선 깨지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20선 깨지면 버리고 다시 봐라. 물론 속일 수도 있다. 깨지는 척하고 속일 수도 있지만, 속였다고 해서 아깝다가 아니라 속였으면 다시 잡으면 된다. 다시 잡으면 된다. 다시 잡아도 먹을 놈은 있다. 그러니까 내 기준선만 정확하면 됩니다. 자, 주봉 기준선 재볼게요. 자, 일단은 이 12월 첫째 주 저가가 21,350원이었어요. 자, 일단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주봉으로 보면 19,500원, 19,500원이 이평선 지지하는 라인이고, 아까 저기 그 월봉으로 봤을 때 2950원 있잖아요. 2950원 이 선까지도 보셔도 되고, 조금 더 나는 하방이 흔들 것까지도 예측을 한다 하면은 여기 19,500원, 600원 이 라인, 그러니까 어차피 이평선이 올라가니까 2만원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만원까지 보셔도 되고, 어쨌든 하방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요. 자, 오늘 반등이 나온 게 찐 반등인가 뭔지 모르니까는 단기적인 라인은 11월 둘째, 셋째 주쯤에 나왔던 22,380원, 22,380원,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한 라인을 보면 23,250원, 23,250원. 오늘 종가가 뭐 넥스트장은 못 봤는데 아무튼 종가가 23,75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상방은 일단은 1차 고비는 여기랑 여기 24,650원, 25,750원. 그러니까 1차는 24,650원, 2차는 25,750원. 이 밴드부터 소화를 해야겠죠. 이 밴드 소화하면 이제 다음 단계인 여기 27,200원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 28,000원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인 고비는 24,600원, 25,700원이라 보시고, 그 다음 고비가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방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20선을 올라오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20선 팔로우 해서 20선 깨지면 그때 손절 치고 다시 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지시고, 일단은 주봉 기준선은 이거다 체크를 하시고,
자, 일봉은 뭐 따로 안 칠게요. 그러니까 일봉도 결국에는 그냥 하방만 체크하면요. 이번 주 저점이 이쪽 10월 달에 갭이에요. 10월 달에 갭이니까는 이번 주 저점 21,850원이 딱 60선 라인이고, 조금 언더슈팅까지 나온다고 치면은 12월 1일 저점 21,350원. 그러니까 일봉으로도 딱 여기 라인만 지지한다고 손절밴드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하루살이다 하면은 분봉을 보는 거죠. 색거리처럼 나는 하루살이다 하면은 분봉을 봐서 30분봉으로 해가지고 30분봉으로 22일날 고점이 24,250원인데 오늘 고점이 24,200원. 자, 고점을 못 넘고, 고비를 못 넘고 빠졌죠. 그러면은 자, 눈에 띄는 윗꼬리에다가 대충 체크하고, 이쯤 체크하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점프를 한 거니까는 단기적으로 나는 이번 주만 보겠다 하면은 23,000원을 지지하는 걸 보면 되겠죠. 23,000원을 지지하는 걸 보고, 그리고 조금 더 열어서 본다면은 이때 19일날 고점인 22,750원까지 열어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것만 봐서 이 24,000원, 25,000원 넘는 것만 보겠다 하면은 조금 하방을 타이트하게 분봉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전선 일봉, 주봉, 월봉, 그리고 분봉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대충 짬밥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방 어디 보고, 어디서 추매하고, 어디서 손절을 하고, 어디 지지하는 거 보고, 재진입하고, 뭐 이런 큰 틀만 짜놔도 내일 당장 대한전선을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상방이야. 어차피 고비라인을 정해줬으니까요. 상방은 이렇게 고비라인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비라인 보고, 그냥 이 고비라인 보고 이 매물대를 소화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면 돼요. 매도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매도는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 매물대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 진입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뚜까 맞고 빠지는 것 같으면 그때 조금 익절해놓고 현금 회수해놓고 또 지지하는 거 보고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해서 또 비중 만들고 해도 되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이 비중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지, 먹는 건 솔직히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라인, 내가 어디를 지지하는 것까지 용이해 줄 수 있나, 내가 어디까지는 버틸 수가 있나, 그 계획이 있어야 내 물량과 비중과 평단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LS입니다. 자, LS도 똑같아요. 밴드를 뭐 조정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 밴드를 아직 안 깨고 있어요. 이 밴드를 안 깨고 있고, 물론 이 9월달인가 8월달에 조금 하방 밴드를 살짝 터치하고 오긴 했지만 밴드를 아직 안 깼고, 이 밴드를 제가 요즘 자주 그려주는 이유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기준을 본인들이 그어보라고 이거 자꾸 밴드를 그려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이 밴드에서 1, 2, 3, 4 다 하는 거 아니고, 이 밴드에서 1, 2, 3, 4 다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제발 한 밴드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다 하지 마세요. 그 자꾸 잡주들 가지고 트레이딩 하던 그 버릇대로 하지 마시고, 이 대형주나 이 모멘텀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틀로 하는 겁니다. 제발. 자, 그래서 월봉 기준선을 체크해보면요, 월봉 기준선만 체크하고,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랑 여기. 그래서 큰 틀로만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건 194,800원, 그 다음이 17만원, 그 다음이 15만 2천원 정도? 하방을 크게 열어두면은 월봉상으로는 15만 1,000원, 2,000원까지 열릴 수도 있다. 그 하방을 알고는 있어야 내가 대비가 되니까. 자꾸 이 위만 쳐다보지 마세요. 등산도 안 하면서 자꾸 정상을 보지 말고 내가 내려갈 수 있는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지 그 자리도 봐야 됩니다. 자, 11월 달부터 얘기했던 이유는, 자, 보시다시피 수급이에요. 자, 수급인데, 자, 12월 달에 꾸준히 기관이 사줬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꾸준히 샀고, 외국인과 개인만 퐁당퐁당이에요. 외국인만 개인만 퐁당퐁당이고, 기관하고 연기금은 꾸준히, 특히 이번 달에 꾸준히 매집을 해줬다. 거기에 이제 구리 이슈까지 붙어서
오늘 변압기 산업들 자체도 약간씩 반등이 나왔어요. 반도체 오르면 변압기 계속 오른다고 얘기 중이고, 그러니까는 뭐 LS도 일단은 조정을 겪고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주봉을 체크해 볼게요. 주봉을 체크하고, 그리고 분봉으로, 그러니까 1봉까지 체크하고, 분봉으로 저거를 체크할게요. 자,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봉도 똑같습니다. 여기 하방 지지 라인이, 올초 고비였죠? 올초 고비가 194,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193,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언더슈팅은 나왔지만은 거길 지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매물대를 체크해 보면 약 이 정도가 지금 이제 1차 매물대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소화 중인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매물대가 이 위에 상방 21만 2천원에서 22만 4천원, 23만원, 23만 5천원, 뭐 여기까지 이거고, 주봉의 마지노선은 저번 주 저가 정도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18만 4,500원 정도? 뭐 18만 4,500원, 뭐 18만 5천원, 뭐 이쯤? 대충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크게 모멘텀이 뭐 깨지지 않고 이 밴드에서 지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당장 내일 정찰병을 보내도 아직 늦지 않았다. 물론 분봉이랑 일봉을 봐야겠죠. 자, 일봉은 이미 이번 달 초반부터 이 이평선에서 고무줄 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무줄 놀이를 계속하고 있고, 그 고무줄 놀이를 왜 하냐 하면은 여기 갭들이 보입니다. 이 갭들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죠. 이 11월 달에 생겼던 이 갭들을 소화하는 과정 때문에 자꾸 윗꼬리가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차익 실현 아니면 물린 거 탈출, 이런 것 때문에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고는 있는데,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새로운 밴드 위에 안착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11월 고점을 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3만 5천원이 신고가니까요. 여기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자, 일단은 큰 밴드는 지금 이 갭 있는 부분, 이 갭 있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 정도. 일봉으로 체크해보니까 마지노선이 18만 5,100원, 아까 주봉으로 18만 4,500원이라 했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하네요. 18만 5,100원. 어쨌든 지금 이 21만원에서 이 21만 7천원 이 밴드 위로 안착을 해야 좀 더 확실하게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밴드, 여기 이 밴드를 뛰어넘어야 이 전고점을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매물대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좀 수급이 좀 세게 받쳐줘서 가긴 했는데, 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갭들이 결국엔 지금 일봉으로 봐도 이 음봉이 되게 많잖아요. 이 음봉에 물린,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생방송 라이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아마 22만원, 21만원 이쪽에 물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 시체들을 다 뛰어넘어야 전고점을 갈 수 있으니까 계속 윗꼬리를 달리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이 저점을 점점 높여갈수록 확률이 더 커지겠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19만 5천원, 6천원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자, 그래서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30분봉으로 봐도, 자, 오늘 라인들을 대충 체크해보면 이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는 이번 주만 발라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분봉으로 대충 이 정도만 체크해도 돼요. 결국에 뭐 여기도 지금 마지노선이 19만 5천원에서 19만 1천원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라인을 깨지 않는 거네요. 이 라인을 깨지 않는 거니까 30분 봉으로 봐도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내일 잡는다고 치면은 20만 3천원에서 20만 2천원 여기 밴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 초반에 펌핑 나왔던 이 중간 라인쯤을 지켜주면서
뭐 이번 주여봤자 어차피 내일 하루랑 저기 금요일인가 목요일 이렇게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주야. 아무튼 그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 위를 계속 문을 두드려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5분봉으로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 기준선을 지우고, 자, 그냥 오늘의 대처법. 자, 뭐 매번 똑같습니다. 9시 20분에 21만 500원을 찍었어요. 근데 이 장초에 이 갭상승을 했을 때 잡았으면 더 좋지만, 이때 못 잡고 아침에 출근해서, 자, 상사 눈치 보기 바빠서 쳐다본 게 하필이면 20만 후반에 잡았어요. 자, 이때 매수를 했다고 해도 항상 얘기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 전날,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상방이 안 보인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오늘 이 9시 20분 동안에 5분봉으로 4개 봉이 생겼잖아요. 이 4개 봉으로만 해도 충분히 오늘 수급이 깨지지 않는 이상에 나는 먹을 자리를 도망갈 라인을 잡을 수가 있었다. 자, 먼저 선을 긋는 건 9시 5분 10분에 똑같이 21,500원에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1차 라인을 이 윗꼬리로 잡는 거죠. 물론 내가 매수한 시점에 이 저가 라인인 206,500원에 손절을 잡아도 돼요. 왜? 내가 여기서 정찰만 보냈어야 되는데 비중을 많이 했다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얘가 단기적인 잡주나 그런 모멘텀으로 반짝하고 내릴 애는 아니니까 좀 더 하방을 열어두는 겁니다. 잡주는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 라인은 이 아까 10분 15분 이때, 그러니까 5분 10분 이때 이 라인에다가 그어도 되지만 좀 더 나는 널찍하게 그려놓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분봉에서 이 모의 투자할 때 분봉에서 이런 라인을 내가 짧게 그을지 이 텀을 길게 그을지는 이 주봉, 월봉, 일봉이 다 파악이 된 상태여야 돼요. 그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 저가 라인이 어디까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노선은 오늘 갭상승 했던 여기까지 그면 총 선을 4개만 그은다고 치면요. 자, 그러면 1번, 2번, 자, 3번. 그러면 1번 밴드 추매, 2번 밴드 추매, 3번 밴드 손절이라고 하고 봐도 오늘 나는 매매를 성공했다. 성공했다는 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에서 따라라라란 딴 이건데,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1차적인 밴드를 이때 왔어요. 언제 왔냐면 이 10시 20분에 이 첫 번째 주황색 첫 번째 선 근거 있죠? 이 부분에 살짝 닿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아 올려서 다음 봉에 덧지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상투를 잡았지만은 어차피 상투에 정찰밖에 안 보냈는데 이 10시 20분, 10시 25분에 지지를 해주고 말아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도치가 나왔다는 것보다 결국에는 파는 사람도 있지만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윗꼬리 밑꼬리에 따라서 매수 매도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때 왔지만 나는 추매를 1번, 2번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길 지지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 추매를 조금 당겨서 이때 추매를 해도 돼요. 이때 추매를 해도 돼요. 왜? 그러면 나는 이쪽을 손절 지지로 잡고 나는 이때 추매를 해줘도 돼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기준선에서 반등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 이거 뭐 10초 봉이 아니고 1분 봉이 아니라 5분 봉이에요.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추매를 해주고 봐도 결국에는 또 추매할 이 공간, 즉 길을 모으는 공간이 생겼어요. 보이죠? 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 물량을 밀려도 돼요. 왜냐면 지금 보다시피 10시 20분하고 10시 40분 이때 둘 다 21,500원에서 다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그어놓은 1차 기준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때 상투를 잡아서 정찰밖에 안 보냈지만, 자, 리바이벌을 하면,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 이 부분, 내가 기준선만 정해놓으면 이때 추매를 해가지고 충분히 평단 이 라인에
이때 잡았지만 이 라인에 내가 평단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손실 없이 오늘 매매를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으로 큰 틀을 해놓는 거, 그게 1순위. 그리고 나서 분봉으로, 제가 얘기했다시피, 또 리바이벌 해서 또 듣는 사람들 미안합니다. 보통 큰 모멘텀이 바뀌지 않는 이고 수급이 크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 한 두 시간 안에 내가 기준선을 그어놓은 라인에서 거의 큰 리스크 없이 정작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큰 리스크 없이, 왜냐면 나는 최종 손절 라인은 여기니까, 그러면 나는 큰 리스크 없이 매매를 성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수급을 보고 아니면 오늘 당일 매매를 할 때는 특히나 이 분봉으로 내가 기준선, 이 하방 라인을 그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방은 내가 알아서 비중 조절을 하면 되니까 먹는 거야. 아니 밥상 다 차려져가지고 숟가락에 입에 넣어줬어. 씻기만 하면 되잖아. 먹는 건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이 하방, 내가 도망갈 라인과 내가 추매할 라인, 내가 불타기 할 라인, 이런 거를 알고를 있어야 내가 먹을 자리를 나중에 찾을 수가 있죠. 밥상을 차려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밥상은 차리지도 않고 그냥 돈만 쓰는 거예요. 그냥 추매. 그러고 나서 현금 떨어지고 나면 현금이 없어요. 물렸는데 어떡하죠? 저 21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평단 20만 원 됐는데 19만 원 깨졌어요.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기준선을 안 정해놨으니까는 19만 원까지 냈던 거 아닙니까? 평단 20만 원 만들었으면은 19만 5천 원이든 19만 7천 원이든 손절을 쳤어야죠. 19만까지 왜 기다립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라니까요. 물론 이 일봉 주봉으로 이 체크한 라인을 보고 대응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봉이야.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분봉 보는 거고, 그거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 큰 틀, 이 일봉에 그어놓은 이 큰 틀 있죠. 적어도 일주봉에 그어놓은 이 큰 틀을 보고라도 알람을 걸어놓으면 내가 20만 원에 샀어. 20만 원에 샀어도 내가 19만 5천 원 깨지면 손절이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내가 그 라인까지 추매를 하든 관망을 하든, 그리고 나서 이 가격 오면 그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라인들이 없으니까는 그냥 무한정으로 물 타다가 현금 떨어지면 그때 멈춰. 그러니까 현금이 줄거나 현금이 없어지거나 그래야 그때 멈춰. 근데 그때 멈출 때는 이미 이 이평선 라인이 깨졌어. 그래서 18만 5천 원도 깨졌어. 그리고 이제 와서 그때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19만 원, 18만 5천 원 이 밴드가 깨졌으면은 그거를 계획하고 들어갔으면 이미 여기서 손절을 쳤어야죠. 왜 18만 원, 17만 원까지 기다리고 있냐고. 기다리는 건요, 여기서 내가 약속한 자리에서 손절을 치고, 그리고 이 가격 18만 원, 17만 원, 5천 원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까지. 그리고 반등 나와서 다시 잡아도 된다니까요. 여기서 몇천 원, 몇만 원, 여기서 몇천 원, 몇만 원 손실 보고, 그리고 여기서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몇십만 원, 몇만 원을 버티고 나서 돈 적으면 팔잖아. 뭐하러 그러냐고요. 손실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길게. 제발. 그러려면 매수도 길게, 그래야 매도도 길게. 제발 좀 길게 삽시다. 길게. 하루 불나방 그만 됩시다. 마치 영상이 안 잘린 것처럼, 자, 여기까지 LS와 대한전선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국엔 구리가격 이슈와 변압기 반도체 이슈로, 자, LS 필두로 대한전선과 둘이서 풍산과 2구 산업까지 이끌어가면서, 자, 변압기 전력 부분에 또 상승이 나올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미장을 봐야겠죠.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실시간 수급, 돈길이 왜 돈신인지, 왜 돈신이라고 불리는지, 왜 어마무시한 놈인지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더도 필요 없습니다. 단 2, 3일만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뭐 하는 놈인지. 자, 감사합니다. 자, 국장은 1거래일, 미장은 오늘 내일까지 해서 2거래일 끝나면 올해가 끝납니다. 자, 올해 조금 아까 장중에도 얘기했지만요, 이런 지금 아직 물론 박스권이긴 한데 이 박스권을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에도 마이너스 종목들 정리하세요. 얘네들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남들 갈 때 또 못 갑니다. 그리고 왜 얘네를 정리를 하려고 하냐면 현금이 있어야, 그래야
비록 손실을 보아서 만든 현금이랄지언정 추세 타고 불꽃슛 쏘는 애들 따라갈 수라도 있어요. 지금 11월 달부터 계속 나오는 이 횡보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부터가 아니어도 4분기 실적 나왔을 때가 내년 2, 3월 달이라도 그때부터라도 뭔가 내 계좌가 남들 먹을 때 동참할 수 있는 계좌가 되려면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정비하는 포트폴리오를 내년부터 제가 미장 기준으로 최대한 잡아드려 볼 거예요. 물론 유료 멤버 위주로지만 일단은 그래서 좀 어떤 거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냐면, 그냥 월급처럼 꾸준히 수익이 나오는, 그러니까 돈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시드는 한정이잖아요. 이 시드에다가 국장이든 미장이든 단기, 그러니까 단타나 스윙으로 가랑비 옷 젖듯이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드를 잡고 채워놓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익을 만들어 놓은 구조에 소액으로라도 가랑비라도 계속 시드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은 더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구조고, 이게 돼야, 그러니까 뭐든 똑같아요. 사업이든 일상이든 내가 꾸준히 나오는 돈이 있어야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 꾸준히는 없고 그냥 불나방처럼 야, 얘 간다, 얘 간다, 얘 간다, 무슨 트라이앵글도 아니고 별표를 만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리고 여기서도 물리고 여기서도 물리고 여기서도 돈이 안 늘어나죠. 이런 구조를 타파 동길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